안녕하세요. 올해로 68이 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식에게 재산도 안 물려주는 무정한 부모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근검전략하며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라 해봐야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전부입니다. 억대 자산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후를 조금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재산입니다. 자녀는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43, 작은아들은 41살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두 아이를, 작은아들은 한 아이를 두고 있어 저는 행복한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깊은 우울에 빠져 몇 달을 거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였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인터넷 사용법, 스마트폰 앱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제 우울함을 달래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분은 박 할머니였습니다. 75세 그분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셨는데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 10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오긴 하지만 그것도 몇 분 안 되는 짧은 통화뿐이라고 하셨죠. 집도 다 자식들 주고 남은 돈도 다 줬더니 이제 찾지도 않네요. 내가 바보였죠. 박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점차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작은 방으로 쫓겨나 지내다가 급기야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자식들 위해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여행이나 다니며 써버릴 걸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길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저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거의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유산은 오히려 자녀들의 독립심과 성취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점차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은 제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두 아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재산은 아버지의 남은 생애 동안 쓰고 남는 것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 아닌가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작은 아들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뭐 효도를 안 해드렸나요? 명절마다 찾아뵙고 생신 때도 항상 챙겨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는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오히려 너희는 훌륭한 아들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다. 내가 모은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너희에게 물려준다면 너희는 평생 그것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립심과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 말은 두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들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는 무척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아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은 결정을 번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결정이 옳다는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제 결정을 번복시키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놀랍게도 사과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에 따르면 작은 아들은 여전히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왔다며 저에게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실직했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아버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작은 아들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작은 아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 유산 문제로 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실직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를 믿기 때문이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나서 겪게 된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면서 잃어버린 독립심과 성취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작은 아들도 점차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제가 인맥을 동원해 구직 활동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다른 아들의 자립을 돕는 방식의 지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3개월 후 작은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일자리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의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이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즐거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작은 아들 역시 자신의 아이에게 근검 전략의 중요성과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작은 아들의 아내는 여전히 서운함을 표현할 때가 있고 친척들 중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은 이 결정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모는 무조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재산까지 물려준다면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제 인생의 후반부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정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식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길 희망합니다. 제 결정을 두고 처음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가정과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종종 넌지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재산 문제로 이야기하러 온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전혀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투자를 부탁드리러 왔어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IT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노인분들이 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투자해 주신다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이 생기면 배당금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 요청이 아니라 사업적 제안입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나온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저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사업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 시장 조사도 꼼꼼히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봉사 경험과 연결되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작은 아들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사업적 투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늘 불평불만이 많고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아들이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 강조했던 사회환원의 가치를 자신의 사업에 접목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다면 저는 아마도 그것에 의존한 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결정을 비교적 빨리 수용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동시에 자신의 재테크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경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축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제 결정이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가치관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저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인권보호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는 많은 독거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홀대받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렸고 때로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친척들 중에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도 안 물려주고 뭐하러 그렇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요?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지내지.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자기 자식들은 뒷전이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주변 사람들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맙게도 제 두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의 비난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많은 노인분들이 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 이 말은 제게 무척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때는 재산 문제로 갈등했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스타트업이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사업을 키워온 결과 어느 대기업에서 그의 회사에 주목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첫 투자자였던 아버지께 배당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약속대로 투자 수익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공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세요. 아니면 노인인권단체에 기부하셔도 좋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작은 아들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성장하면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에 제 돈을 쓰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의 그 말은 제게 무한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중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직접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찬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더 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69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칠순인데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그 공허함과 상실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저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저는 여전히 우울하고 외로운 노인으로 집에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아마 계속해서 저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고 큰아들 역시 자신의 삶에 안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모는 무조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재산까지 물려준다면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길 희망합니다. 요즘 들어 가끔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이상한 아버지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노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 자식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아버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떠난 후에도 제가 심은 이 작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작은 아들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재단, 큰아들의 중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참여한 다양한 사회 활동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닌 가치와 정신이 담긴 유산 말입니다. 어느덧 글이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참 며칠 전에는 손자들이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칠순 생일을 앞두고 그들이 모든 준비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자들이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한때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와 신념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완전히 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활동 강도를 조금 줄이고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합니다.
작은 아들은 심지어 제가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아직 제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노인정에서 노후 자산 관리 특강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특강 후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저는 칠순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 칠순은 큰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귀한 나이로 여겼죠. 하지만 저에게 칠순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그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활동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